반갑습니다. 성주준입니다. 예전에 제가 영상에서 이재명에 대해서 그렇게 표현한 적이 있죠. 참 진짜 이재명은 잡초 같은 인간이라고 부르는 것조차 잡초한테 미안한 일이다. 아니, 잡초 같은 경우는 우리가 제초제 같은 거 뿌리면은 뭔가 좀 정리가 되는데 이 이재명은 정리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이건 뭐 잡초가 우리한테 끼치는 해악보다도 이재명 한 명이 우리한테 끼치는 해악이 이거 뭐 비교조차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일상생활부터 시작해가지고 대한민국의 체계가 됐거나 외교 안보가 됐거나 모든 것들에서 국격이 됐거나 모든 분야에서 진짜 우리한테 엄청난 해악을 끼치고 있는데 잡초는 제초제라도 뿌리면 제초제라고 하는 해결책이 있는데 이재명은 해결책이 없잖아요. 유일한 해결책이 뭐밖에 없습니까? 구속시키는 거. 영원히 영구적으로 대한민국 사회에서 구속시키는 거. 그거 말고는 이재명이를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진짜 이재명이를 구속시키겠다, 사회로부터 격리시키겠다라는 그 과정이 정말 복잡합니다. 왜? 이재명이가 잔머리를 잘 굴리고 그것도 있고, 그리고 이재명을 사이비 종교처럼 떠받들고 있는 뭐 부활하신 지금 뭐 하나님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개딸들이 지금 막 아직까지도 수백만 명이 있는 것이고, 심지어 그 수백만 명 중에 누구까지 끼어 있다라는 거예요? 언론인들이나 그리고 판사까지 끼어 있다라는 거. 이러다 보니까 이재명에 대한 구속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실은 변하지 않는 법이죠. 시간이 걸리는 것뿐인 것이지 반드시 이재명이는 구속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잡초보다도 못한 이재명이가 최근에 보이고 있는 잔머리가 뭐냐? 여러분 알고 계시는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과 회담을 하겠다, 영수회담을 지금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 영수회담은 누가 보든지 간에 꼼수죠.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를 뭔가 좀 자기가 이제는 좀 줄이겠다라고 하는 꼼수가 아니라 내가 사법 리스크에서 해소가 됐다라고 하는 꼼수를 부리고 있는 겁니다. 물론 택도 없는 헛소리죠. 근데 민주당과 지금 개딸들이 하고 있는 프레임은 뭐예요? 이것 봐봐라. 죄가 없으니까 구속영장이 기각이 된 거 아니냐. 이런 식의 프레임을 통해 가지고 딱 기각이 되자마자 제일 첫 번째로 꺼내던 카드가 뭡니까? 병상 회복 중에도 불구하고 민생을 나는 챙기기 위해서 영수회담을 요청하고 있다. 이런 식의 프레임을 씌우는 것이죠. 지금까지 이재명의 영수회담을 무려 8번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요청을 할 때마다 시기를 쭉 보십시오. 당대표 선출되고 난 뒤에, 최고회의 하고 난 뒤에, 그리고 기소가 되고 난 뒤에, 검찰의 송치가 되고 난 뒤에, 그렇게 자기에 대한 사법 리스크가 부각이 될 때마다 요구했던 게 뭐예요? 영수회담. 그리고 그때 이유는 민생이었거든요. 민생 팔아먹으면서, 국민들 팔아먹으면서, 개딸들 팔아먹으면서 그렇게 이재명이가 지 사법 리스크를 조절을 해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지금 이재명의 꼼수에 놀아나고 있는 개딸 개아들들이 추석 연휴 기간에도 그렇게 설치니까 참 진짜 비극이죠. 물론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는 입장이 명확합니다. 피의자와 영수회담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이거에 대해서 이제 또 개딸 언론들, 뭐 지금 대표적으로 민들레 같은, 여기서는 뭐 이재명 대표에 대해 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이 무서워 가지고 그러는 것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사실 이런 그 모습이 약간 좀 오버랩이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말빨이 딸린다, 뭐 이렇게 그때 프레임을 막 씌우려고 했었잖아요, 초반에.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도 우주의 기운이다, 막 무속 신앙이다, 요거를 가지고 대통령 측에 적절하지 않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그 프레임과 선동을 했었는데, 지난 대선 때 같은 경우도 똑같이 했었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무속에 빠져 있는 사람이다. 그리고 이제 대통령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이런 논리적인 생각이 부족하다. 그래서 토론을 제대로 못할 것이다. 그런 프레임이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막상 뚜껑을 열고 보니까 어땠습니까? 놀랐죠, 그렇죠? 저조차도 놀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너무 잘 맞받아 쳤었어요. 그래서 이재명이가 토론하면서 당황하는 모습이 한두 번 드러났던 게 아니었고, 그 끝판왕이 뭐였던 겁니까? 기축통화. 대한민국이 기축통화국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걸로 이재명의 지능의 밑바닥까지도 보여주는 그런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저는 이번 경우 또한 똑같을 거라고 봐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뭐가 막 부족하다, 이준석 같은 그런 잡것들도 그런 얘기 맨날 하지 않았습니까? 누가 나가리 됐습니까? 결국에 이준석이 나가리 되지 않았습니까? 민주당도 똑같이 될 겁니다. 이번에도 영수회담을 거부하면서 대통령실에 했던 얘기가 뭐냐면, 영수회담이라고 하는 표현 자체가 부담스럽다라고 했는데, 오히려 지금 시대에 맞는 거는 뭐겠어요? 국회의원 국회에 맞게끔 매번 민주당이 주장하는 것처럼 대통령이 국회 일에 간섭하지 마라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거에 맞춰가지고 그냥 야당 대표랑 여당 대표가 만나가지고 회담하는 거, 그게 민주당이 원래 원했던 모습인 거 아니겠어요? 대통령이 국회 일에 간섭하지 말라고 하는. 그래서 그렇게 하자라고 하니까 이제는 또 뭐라고 합니까? 야당 대표를 모욕하는 거래요.
이재명이가 뭔데? 이재명은 그냥 범죄 혐의자입니다. 그냥 범죄 혐의자도 아닌 것이고 중대 범죄 혐의자입니다. 오히려 김기현 대표가 이재명을 만나주겠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김기현 대표가 모욕감을 느껴야 될 것인데 이거는 무슨 뭐 주객이 바뀌어도 이렇게 바뀔 수가 있는지 대통령이 자기를 안 만나준다고 여당 대표가 만나겠다라고 하는 것은 모욕이다? 이러니까 제가 보기에 정신 못 차린다라는 거예요. 이 인간은 그냥 구속을 시켜야지 대한민국의 안정화가 되는 것이지 정신 못 차리는 겁니다. 이런 모습에 대해 가지고 영수회담이 권위적이고 대통령과 이런 식의 뭔가 한다라는 게 부적절하다라는 목소리가 누가 많이 냈는지 아십니까? 이것도 진짜 내로남불인데 홍익표 지금 민주당의 원내대표잖아요. 지금 뭐 계속해가지고 영수회담 해야 된다. 그리고 또 뭐 윤석열 대통령이 왜 만나주지 않냐 이런 식으로 지금 까부르대고 있는데 그 홍익표조차도 과거에 뭐라고 했습니까? 1대1 영수회담은 권위주의 정권 시절의 얘기다. 적절치 않다. 지가 2019년도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지가 그렇게 얘기해놓고 이제는 또 1대1로 영수회담을 해줘야 되는 것이고 여당 대표를 만나는 것은 무슨 뭐 모욕이다? 이거 어느 장단에 맞춰야 되는 겁니까? 그리고 이재명 본인 스스로도 마찬가지야. 영수회담을 애걸하는 것도 아니고 한두 번 얘기한 것도 아닌데 한다고 해서 할 것 같지도 않아가지고 다시 제안하거나 않겠다. 내가 다시 제안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와가지고 또 영수회담 하자고 저렇게 막 뭐 굴욕적으로 지금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것들이 그러니까 이재명과 민주당 이 잡것들은 뭐밖에 없는 거예요. 꼼수 부리는 거 말고는 없는 겁니다. 모든 것들이 그냥 쇼인 것이고 그게 문재인 때부터 이어져 왔던 이 인간들의 정신 아닙니까? 제가 그래가지고 우리 이재명, 민주당 이런 어떤 잡것들의 수준에 맞는 영수회담을 좀 보여줄게요. 지금 뭐 많은 분들이 하는 얘기가 이재명한테 맞는 회담의 수준은 영수회담이 아니라 형수회담부터 먼저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참 진짜 맞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이재명이 지금 뭐 영수회담 할 지금 뭐 그런 어떤 급입니까? 자기 가족 문제부터 자기 형수와의 그 문제부터 그거부터 해결하고 와야지 영수회담 하지 마시고 형수회담부터 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보기에 이재명 같은 중대 범죄 혐의자가 해야 되는 회담은 대통령과의 회담, 여당 대표와의 회담이 아니라 교도관과의 회담이야. 이번에 또 보니까 저 교도관한테 저렇게 뭐 예의 바르게 군다고 까불어대고 앉아 있던데 90도 인사하고 교도관이랑 회담하십시오. 그게 이재명한테 딱 맞는 그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가는 길에 조국도 같이 데려가가지고 교도관이랑 회담 시키세요. 조국도 저렇게 똑같은 모습 보이지 않았습니까? 얼마 안 가서 조국도 마찬가지로 구속이 될 테니까 조국이랑 둘이 딱 자기들 급에 맞게끔 교도관한테 범죄 혐의자의 급에 맞게끔 교도관이랑 회담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지금 나오고 있는 얘기가 뭐냐면은 페이스북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윤석열 대통령을 조건 없이 만나자고 하냐? 평소대로 그냥 조건 만남이냐 해라 이런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저 얘기가 왜 나왔는지를 보니까 과거에 그 이재명이가 그 뭐 지금도 마찬가지 합니다만 그 트위터나 이런 거 되게 열심히 하잖아요. 트위터나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친구를 맺고 팔로우를 한다라는 그런 기능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재명이가 팔로우를 하고 있었던 트위터 계정 중에 뭐가 있었냐 이런 식으로 조건 만남 같은 거를 하는 이런 트위터 계정이 있었습니다. 밑에 보니까 지금 이재명님이 팔로우함이라고 나와 있죠. 물론 저거에 대해서 개딸들은 뭐라고 반박을 하냐? 야, 이재명이 지금 봐봐라. 이재명이 팔로우하고 있는 사람들만 하더라도 49만 명이 되고 그리고 또 팔로워만 하더라도 58만 명이나 되는데 저거는 그냥 자동으로 이재명을 누군가가 팔로잉을 했으면은 그거를 이재명이 그냥 자동적으로 수락을 해주는 그런 거에 불과한 것이고 저렇게 스팸 계정 같은 게 이재명을 팔로우했는데 그렇게 자동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 스팸 계정도 팔로잉했던 거에 불과해 라는 식으로 해명을 합니다만 그거는 좀 말이 안 돼요. 왜냐? 자, 이거 한번 보십시오. 이재명이 지금 팔로우하고 있는 그 계정줄 중에서 시스랑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좀 읽을 수 없는 그런 이제 계정이 나와 있는데 시스 같은 경우도 지금 뭐 조건 만남 그런 거 하는 계정 아닙니까? 근데 이 두 계정 같은 경우는 어때요? 이재명이 팔로우하고 있는데 정작 저 두 계정은 이재명을 팔로우하고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이재명 측에서 팔로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개딸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누군가가 이재명을 팔로우하면 자동적으로 이재명도 팔로우해 주는 거야 라는 게 하필이면 어떻게 된 것인지 저 두 가지 저런 어떤 스팸 계정이라고 해야 될까요? 저 두 가지 계정은 해당 사항이 없다라는 것이죠. 뭐가 됐든지 간에 이건 뭐 우스갯소리로 우리가 하는 얘기입니다만 뭐 윤석열 대통령을 조건 없이 만나겠다라고 할 시간이 있으면 그냥 뭐 조건 만남이나 해라. 평상시 뭐 지금 뭐 트위터 계정으로 봤었을 땐 그런 데 관심이 많은 것처럼 보이는데 그렇게 하라는 얘기가 뭐 우스갯소리를 하는 얘기지만 이거에 지금 우리가 하고 싶은 근본적인 얘기가 뭐겠습니까? 감히 중대범죄 혐의죄 같은 그런
뭐라고 해야 되는 거야? 이거 그냥 이런 잡범이 하지도 못할 법한 이런 행동이나 하고 있는 인간이 대통령을 만날 생각하지 말고 지 수준에 맞게 놀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발 좀 윤석열 대통령 일 잘하려고 하는, 그리고 또 잘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발목 잡지 말고 가만히나 있거나 조건 없는 만남이나 지나 알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